좌절하는 순간,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교육수련위원회 위원장,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취약환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활동으로는 현재 인지중재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부회장,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고, 차기에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이사장을 취임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신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대 진학하기 전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학을 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생에서 한두 번 정도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여러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도와주고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전공의를 마치고 국립공주병원에서 3년 동안 공중보건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산백병원에 좋은 동문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보았더니 개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최신식 시설이었었고, 가장 저한테 좋았던 점은 인제의대에서 교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의사도 할 수 있고 학생들과 전공의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일산백병원에 첫 발을 내딛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노인정신의학과 정신신체의학입니다. 노인정신의학에는 치매와 노인 우울증, 노인 불안증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신신체의학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영역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저는 증상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을 넘어서서 그 전후 맥락을 같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인 경우에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이런 주변 환경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재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의 백그라운드를 같이 살펴보면서 맥락을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장점이 있다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력, 믿음, 그리고 친절함, 이거를 들고 싶습니다. 정신과 병동은 크게 개방병동과 보호병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 그리고 전공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다 한 팀이 돼서 환자들을 토탈 케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전공의 교육 시스템과 진료 체계인데요. 환자분들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퇴원하고 나서도 편지도 보내주시고 여러 감사하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치매가 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요. 요즘에는 약물이 많이 개발되어서 약을 잘 복용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치매가 되는
것을 늦출 수 있고 극복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남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자녀분들한테 내가 폐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 염려, 근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가족들의 간병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지중재치료학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지중재치료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지중재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자극, 인지재활, 인지훈련,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지자극은 인지기능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뜻하고요. 인지재활은 인지 손상이 있는 분들이 남아있는 기능을 좀 보강시키고 개선시켜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지훈련은 특정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밖에도 스트레스 관리, 운동요법, 식습관 영양 관리, 그리고 최근에 나온 디지털 치료제 등 전반적인 비약물학적인 치료를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중재치료학회는 1997년에 시작된 학회라서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가 주축이 돼서 현재 7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학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사장으로서 학회의 학술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회를 발전시키고 학회 회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좀 더 국민 여러분, 환자 여러분께 다가가서 인지중재 치료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는 이제 보험 급여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 적용을 받아서 환자분들이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인지중재 치료가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검증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게 또 한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노인정신의학과 정신신체의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학교에서 교육과 진료와 연구에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걸 넘어서서 환자와 보호자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가 또 기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 보호자를 위한 책들도 몇 권 저술을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를 위한 책자를 마련한다든지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저술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힘쓰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치매가 되지 않나요? 잘못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정신과 약물은 부작용이 많이 개선되어서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약을 중간에 중단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꾸준하게 받기를 권고해 드리고요. 제가 또 치매 보호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치매는 환자분들의 질환이기도 하지만 보호자분들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환자분을 간병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화도 내고 우울해지고 또 환자한테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죄책감을 괴로워하시는데, 모든 그러한 감정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보호자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환자분들을 잘 돌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환자분들 곁에 남아 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혹 그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다가 도저히 보호자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콧줄을 끼게 되셔서 그것을 돌봐드려야 한다든지, 소대변을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몸이 도저히 따라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요양원에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